공무원 음주운전은 이제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으며 공직 생활 전체를 흔드는 치명적인 비위 행위가 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가운데 성비위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2,000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최근에 동료들 사이에서도 음주운전 적발 시 무조건 중징계가 내려진다는 소문이 돌아서 정말 불안합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인사혁신처 자료를 분석해보면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356명이 성비위나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2,356명이라니 생각보다 정말 많은 숫자네요. 그중에서 음주운전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체 징계 인원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434명으로 성비위 921명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게 되면 보통 어떤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가장 많은 징계 유형은 정직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징계 대상자의 61.2%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60% 이상이 정직이라면 사실상 음주운전 적발 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감봉이나 견책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첫 적발이라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측정 거부를 할 경우 정직 이상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저는 회식 후에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짧은 거리니까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참작 사유를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정직 처분이 결정된 이후에도 소청 심사를 통해 감경을 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나요? 물론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징계 수위가 완화되어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징계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저는 15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장관 표창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경력이 감경에 도움이 될까요? 평소의 성실한 근무 태도와 포상 이력은 소청 심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포상에 의한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승진 제한이나 보수 삭감 같은 경제적인 불이익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이 삭감되며 승진 임용 제한 기간도 매우 길어지게 됩니다. 특히 해임이나 파면 같은 배제 징계를 받게 되면 공직 신분을 완전히 상실하고 퇴직급여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직권면직이나 해임 같은 최악의 상황만은 면하고 싶은데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발생 직후 작성하는 진술서와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는 소명 자료의 일관성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과 징계 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면 진정성을 의심받아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감경 여부를 결정하게 되나요?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유무, 그리고 평소의 행실과 공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히 살피게 됩니다. 음주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점이나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던 기록 같은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네,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이나 운행 거리 등은 고의성을 부정하거나 참작을 이끌어낼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소청심사 청구서에 논리적으로 녹여내는 것이 행정사의 역할입니다. 최근 공무원 사회 분위기가 엄격해져서 소청 심사를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청 심사는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므로 청구 자체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 심사를 통해 감봉으로 감경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인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법리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참작 사유가 충분히 소명될 경우 한 단계 이상의 감경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직 처분을 감봉으로 낮추어 공직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비위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음주운전 징계의 소청심사 인용률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최근에는 두 비위 모두 엄벌주의 기조가 강해져서 인용률이 과거보다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밀한 법리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감경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만약 소청심사에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청심사 결정은 행정적인 최종 단계이므로 그 이후의 대응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청 단계에서 핵심적인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다음 단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님께서는 16년 동안 다양한 사례를 접하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감경 사례가 있으신가요? 가족의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운전을 했던 하급 공무원의 정직 처분을 감경시켰던 사례가 기억납니다. 당시 상황의 긴박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위원회를 설득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결국 개인이 혼자서 법조항을 찾아보며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성향과 최근의 인용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징계는 공무원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초기 대응이 관건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전문가를 찾아야겠군요. 맞습니다. 징계 의결 요구서가 접수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파면이나 해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오늘 상담을 통해 막막했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큰 가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전문적인 조력은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고 공직 생활의 소중한 기회를 다시 찾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주는 책임감이 무거운 만큼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도 그만큼 전문적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의 관행에 기대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임을 잊지 마십시오. 인사혁 신처의 강화된 기준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공직 인생을 지키기 위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성을 다해 돕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면 늦습니다. 실무 경력 16년의 전문성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누리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